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 방식 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당도 단일화를 마치고 수싸움에 가세하며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한조선과 금호타이어, 한전, KPS 등 지역의 39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돌파하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은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 의사에게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공동진료센터가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특별시의 첫 수장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민주당 내 경쟁자들은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중앙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진보당도 단일화를 마치고 가세하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하루 만에 권역별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 지사는 동부권에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 동부권을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중심으로 혁신 제조 수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예비 경선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계호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공관위가 제시했던 시민 배심원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과 첫 특별시장 선거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경선 후보 등록 기간까지 중앙당의 판단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인 신정훈 의원은 경선 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유권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경선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보당도 후보 단일화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광주시장 후보로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장이,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양측은 논의 끝에 이 본부장을 통합시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종욱 후보는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토론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낮 기온은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심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는 점차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남 곳곳에서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 안팎의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나서실 때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 통합특별시를 위해 약속한 지원금은 4년간 20조 원, 시도민 한 사람당 650만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돈을 단순한 시설 투자가 아닌 지역의 미래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초대 시장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지원액은 4년간 20조 원.
전남과 광주 주민 1인당 650여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정부 인센티브가 지역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예산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산업 기반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뭐 연육교 막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핵심은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목포 MBC가 설을 맞아 실시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도 초대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이 3분의 1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그 돈이 지역 안에서 계속 돌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구멍을 타고 새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통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자본들이 각 지역에 균등하게 재배치돼야 될 필요가 있고, 특별시장 후보들도 지원금 투자를 통해 창출된 성과가 지역 산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반값 전기, 에너지 공사 설립 등 산업 기반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지역에선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산업을 전남의 주력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해 함께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의 가공과 유통 분야에서도 이런 AI 기술이 많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기본이 되는 농수산업에서도 이런 산업들이 융합이 돼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재원 마련과 재정의 지속성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20조 원 지원을 둘러싸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번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어떤 산업 전략과 재정 구조를 만들어낼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광주 전남 39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50조 3,335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2% 증가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더불어 한 달 사이 시총이 43% 급등한 대한조선을 비롯해 금호타이어, 한전, KPS 등 지역 주요 기업들의 주가 호조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 대금은 전달보다는 20% 줄어든 7조 2,946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평균인 2에서 5조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우정노조 전남본부 신임위원장인 조모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기간 조합원 2천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부당하게 취득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 위원장이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노동을 착취당했다며 공개 고발에 나섰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관할 지자체 허술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등 사건 축소나 은폐로 이어질 뻔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안셀 씨.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을 착취당했고 좁은 숙소 내부에 설치된 CCTV로 감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I work start at 3 a.m. in the morning. Sometimes we are there at 2:40 till 4 p.m., 4:30 p.m. And we don't have break.
안셀시의 공개 고발 직후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홍보하고 나선 고흥군. 하지만 현장 조사는 허술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안셀시가 일했던 현장 2곳 중 한 곳만 방문했고 이마저도 임금계약서 등 서류 확인 없이 면담에 그쳤습니다. 고용주 앞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겁니다. 첫 폭로 회견 당시에는 상황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그쪽만 쓰지 마시고 관리하고 있는 공군은 뭐 했냐 이 말이 여태까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인권단체는 고흥군의 허술한 초동 조치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고 사건 조사가 무산될 뻔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분리 등이 늦어지면서 중개업자가 핵심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노동자들의 강제 출국을 시도했던 겁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살고 있던 숙소 중 한 곳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이곳에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 38명을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시키려던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고흥군은 업체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좀 확신을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좀 단순했죠. 고용주가 전화가 왔죠. 고용주가 전화 와서 너무 우울하다. 그리고 보호하는 정보가 시민단체 지적에 경호를 수용하면 법무부는 고흥군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위험이 우리 지역 석유화학 업체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생산 물량을 줄인 가운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종태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수산단의 여천 NCC. 연간 생산량 140톤 규모의 2, 3공장 2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60% 이르는 규모입니다. 롯데케미컬도 공장을 멈추고 계획돼 있던 2달간의 시설 보수 기간을 앞당겨 이달 안에 시행합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나프타 분해 시설을 감축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자 산단 업체마다 생산량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이달 초 생산 제품인 에틸렌 가격에서 제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평균 $34. 하지만 나프타 가격이 치솟으면서 며칠 사이 에틸렌 가격을 뛰어넘는 역마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마다 제품을 생산해봤자 오히려 손해가 나는 적자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납사로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안 나요. 납사 갖고 오는 게 적자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발 과잉 생산과 수요 부진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중동 사태까지 터진 데다 정부도 강도 높은 사업 재편을 요구하자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다만 무리한 설비 감축이나 생산량 축소는 자칫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가동률을 최대한 이렇게 낮춰가면서까지도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빨리 중동의 어떤 그런 문제라도 빨리 해결돼서 이 나프타 수입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석유화학 업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업체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산단 사업 재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제주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에게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공동진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대형 모니터 앞에 제주 한라병원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환자의 영상을 보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과 치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동맥 파열됐을 때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으로 대동맥 스텐트를 넣고 제주 한라병원과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공동진료센터에서는 현재 암 환자 3명을 함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로 원격 진료를 하거나 제주에서 검사 결과를 보내면 신속하게 진료와 입원 예약을 잡아줍니다. 서울에서 의사들이 제주로 와서 외래 진료를 하고 수술도 하는데 진료비는 세브란스 병원보다 저렴한 한라병원에 내면 됩니다.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든지 신약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현재 제주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에 있는 빅5 병원과 이제 협력을 해서 제주 한라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공동진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를 강화하면서 서울로 몰리는 환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진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원정진료를 단순히 억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불편과 부담을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최소한으로 덜어내고 진료의 전 과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의 여러 시도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주 지역 원정 진료 환자는 1년에 14만 명, 진료비는 2,400억 원이나 됩니다. 제주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수도권 대형 병원과의 공동 진료가 시작되면서 환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 카이스트가 사실상 1년 넘게 총장 공백 상태입니다. 최근 총장 선임 절차까지 무산되면서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선출 방식 개편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카이스트 캠퍼스. 지난달 총장 선임 부결 뒤 학부와 대학원 학생회가 함께 낸 공동 성명서가 붙었습니다. 인공지능 등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한 번의 뒤처짐이 수년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학생들의 우려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 의견을 담은 총장 선출 구조를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10년이 넘은 의제입니다. 10년 동안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왔고 또 마찬가지로 학내 구성원을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카이스트 총장은 지난해 2월 임기 종료 이후 사실상 1년 넘게 리더십의 표류 상태. 지난달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광영 17대 총장과 김정호 교수,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총장 선임은 부결됐고 이 총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교수협의회도 재공모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총장 선임 과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선출의 3가지 원칙으로 재공모 일정, 절차, 평가 기준 공개, 비전 구현 역량 반영, 총장 후보 발굴위원회에 구성원 참여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국회에서도 총장 선임 구조를 바꾸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는 현행 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총장 선임 추천위원회를 두고 교원,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직선제 또는 간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수와 학생, 직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획일적인 선임 구조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 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설계할 수 있도록.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 속에 카이스트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공업단지의 경우 출퇴근용 차량 때문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울산 울주군에는 공단 내 한쪽 인도를 없애고 대규모 노상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다는데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길천 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만 140곳에 3,200여 명이 일하는 곳으로 울산 일반 산업단지 17곳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출퇴근용 자가용이 많아 불법 주차가 성행하던 곳인데 최근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공단 내 도로입니다. 통상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한쪽만 인도가 있습니다. 반대편은 인도를 없애고 노상 주차장으로 바꾼 겁니다. 3년 전 시범적으로 66명을 조성했는데 반응이 좋아 이번에 399면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도로 양옆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상단을 오가며 예를 먹던 대형 화물차들의 고충도 함께 해결됐습니다. 서로의 다툼도 있고 이랬었는데 한쪽을 인도를 드러내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울주군은 걸어서 이동할 일이 거의 없는 산업단지 안 도로라는 점을 감안해 과감히 인도를 없애는 결정을 내리고 11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동성이 중요한 외부 도로가 아니고 내부 도로라서 그래서 인도 일부를 철거하고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인도가 없어져 공단에 이웃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안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주차 가능합니다. 울산 지역 공단 주변은 주차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내 한쪽 인도를 없애고 노상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하나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은 국토교통부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활주로 건설 당시 토목공사 비용을 줄이려고 지형 경사를 가파르게 설계하고 그 높이차를 메우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노후 시설을 개량하며 콘크리트 둔덕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보강했고 국토부는 충돌 시 무너지기 쉬운 구조물을 설치하라는 매뉴얼을 제정하고도 3년 만에 폐기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중증 정신질환을 숨긴 조종사와 관제사 수십 명이 운항과 근무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하는 등 항공안전 전반의 부실 실태를 무더기로 밝혀냈습니다. 광주 지역의 예술가들이 중동 사태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 미술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성담, 주홍 작가 등 예술인 10여 명은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전쟁 반대 메시지를 담은 그림과 만장을 들고 행진하며 무력 충돌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임을 알렸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은 예술은 권력의 무기가 아닌 생명의 편에 서는 언어라며 국가 간의 폭력을 거부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인 평화를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 가격이 급변함에 따라 광주시와 관계기관들이 어제부터 관내 주유소와 일반 대리점 등을 상대로 긴급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모든 석유 판매소를 대상으로 가짜 또는 품질 부적합 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 전반을 점검합니다. 광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시행할 방침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낮 기온은 점차 오르고 있는 반면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심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는 점차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남 곳곳에서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안팎의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나서실 때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도 영하 4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1도로 기온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곡성도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낮 기온은 13
13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광주에서는 영상권으로 돌아서겠고요. 낮 기온도 13도에서 15도 분포로 대체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